행복한 아침의 시작,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요 며칠 정말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도 높은 습도 때문에 끈적끈적하기만 한데요. 사실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동차 안에 습기를 잡아주지 않으면요, 곰팡이나 악취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또 갑작스러운 전기 결함으로 인해서 위험한 사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차량 매트와 트렁크에요, 신문지를 깔아두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악취와 곰팡이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불쾌지수 올라가기도 하죠. 트렁크와 차문을 열어두고 스페어 타이어와 바닥 매트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겨자물이나 치약물을 조금 뿌려두면요, 악취와 곰팡이 제거에 아주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사실 장마 기간 이렇게 꿉꿉한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상이 변화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형 자동차가 대세인데요. 대구에 가면요, 대학생들이 만든 창작 자동차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공중을 떠다니고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영화 속 미래형 자동차들. 상상 안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 자동차들이 오늘날 우리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상상의 iya기가 아닌 우리 삶 속에 녹아든 미래형 자동차. 환경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코 전기차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 대구의 자동차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자. 대구에 불기 시작한 전기차 바람. 대구시의 홍보와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인구수 대비 전기차 보급률 1위를 달성한 대구. 전기차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분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차가 전기차인가요? 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사용 1년 차인 이영호 씨.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충전을 통해 움직이는 전기차.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려면 꽤 많은 시간 충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급속은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에 한 50에서 70km를 타기 때문에 한 이틀 내지 3일. 대구시에서 보통 4에서 5km 미만의 충전기를 거의 한 대씩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전기차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이영호 씨.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전기차에 지금은 전기차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있다는데, 과연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접했는지 궁금해진다. 일단은 친환경 차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1,400, 대구시 보조금 600을 합치면은 일반 준중년 수준의 차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력은 사실 애인도 사귀어봐야 매력을 알 수 있는 거고, 전기차도 물론 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동호회에서 준비한 행사에 함께하기로 한 촬영팀. 아직까지 짧은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전기차. 하지만 그 외의 장점들도 많다는데. 좋은 점은 일단은 매연이 없다는 거 하고요. 매연이 없다는 거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뜻이고, 시내 주행 한번 충전으로 200km 정도 소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만한 불편한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 행사는 전기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는데, 무려 20팀 이상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찾아와 주었다.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에코 페스티벌을 이제 개최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없어서 못 산다는 전기차들 여기 다 모였다. 아직은 생소한 전기차를 알리기 위해 행사 준비에 힘쓰는 모두들 바쁘다 바빠. 행사장 한편에선 일반 시민분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타보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시민들을 위한 시승식도 마련됐는데 처음 타본 그 느낌이 궁금하다. 느낌이 굉장히 좀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
에코드라이브 전 준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전기차들. 다시 대구 시청으로 가시면은 누가 지금 가장 경제적인 그 연비로 주행을 하느냐. 전략이라보다 이제 즐겁게 대구 전기차 홍보하려고 이렇게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좀 덥더라도 에어컨도 끄고 최대한 어떤 가속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일단 뭐 승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동호 회원들. 드디어 첫 번째 선수 출발. 뒤를 이어 전기차가 떠나고 대구 도심 속 미션 장소에선 인증샷도 찰칵. 1시간 30분 정도 주행을 마치고 속속들이 돌아오는 차들. 과연 에코드라이브 1등 자신 있을까? 모르겠어요. 워낙 잘 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마 저보다 저 연비가 잘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전기차끼리 주행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전기차는 친환경차다 이런 거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가장 연비를 아끼며 운행했는지 알아볼 차례. 소요된 주행거리를 계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1등 발표. 1등은 무려 35km 거리를 14km 연료로 달린 오늘의 우승자. 최대한 아낀다고 아껴봤는데 이렇게 1등을 당첨될 줄 몰랐어요. 기분은 확실히 좋네요. 전기차를 알리기 위한 오늘의 행사. 에너지도 아끼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하루였다. 도착지만 정해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찾아가주는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피로도 덜어주고 교통사고나 교통체증도 없애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 중인데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곳은 대구의 한 대학교. 얼마 전 특별한 자동차로 좋은 소식을 알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명대학교에 자율주행 자동차 동아리 아세요? 혹시 비사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 공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공대 주차장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 차. 독특한 모양새를 보아하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금요일만 되면 북적이는 이 공대 미팅룸. 친구들 사이에서 자동차 광으로 불리는 그들 드디어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자율주행팀 비사입니다. 올해 5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전국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참여한 계명대 비사팀. 다양한 커브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주행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결성된 이제 프로젝트 팀에 가깝고요. 주로 이제 전자공학과 학생들이랑 자동차공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대 자율주행차를 위해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모인 비사팀. 준비하는 과정도 무척 재밌었고요. 또 거기에 주어진 미션들을 풀기 위해서 학생들하고도 같이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진행됐습니다. 5월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하반기에 있을 대회를 준비 중이라는 비사팀. 새로 꾸려진 팀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차라 더욱 반갑다. 그런데 자동차에 부착된 요상한 기계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인공.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라이다와 카메라, GPS로 일단 전방에 있는 장애물들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PC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의 팔, 다리와 같은 그런 운동기구와 같은 모터를 이용해서 차를 실제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그렇기에 실제 주행 중 큰 사고를 일으키거나 오작동을 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주로 사람이 없는 새벽이나 뭐 이렇게 멀리 가서 그 넓은 곳에서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최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비사팀이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점점 더 첨단으로 발전해가는 자동차 기술. 그 빛나는 발전 뒤에는 무수한 연구와 그 기술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 세상 모든 차가 미래 자동차가 될 때까지 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쭉. 네, 미래형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나봤는데요. 소음도 적고요, 먼지도 안 나고 또 유지비나 부품가스도 저렴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런 자동차들이 더욱 많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요, 오늘부터 이제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짐을 2017년 이 첫 해가 밝았을 때 했는데 이제서야 지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마음먹기부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은요, 아침을 시작하는 것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운동만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최고의 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인데요. 몸짱이 되기 위한 뜨거운 열정, 지금 확인해 보시죠.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의 몸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도전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후끈후끈한 운동 열기가 가득한 이곳.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분주해지는 곳이 있죠. 무더운 여름철, 몸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걸까요? 단순한 체력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기엔 울퉁불퉁한 근육이 심상치 않은데요. 와, 제가 아까 저기 멀리서부터 봤는데 근육이 가장 멋있었어요. 아, 이거 어때요? 사실 네. 만져봐도 되나요? 아, 만져도 돼요. 와, 단단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고 또 선수로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선수로 활동도 하고 이제 여기서 트레이너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더로서 이미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이번에 무려 4번째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운동, 그런데 노력한 만큼 변해가는 몸을 보고 운동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대회에는 얼마 정도 참가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 2012년도 때부터 했으니까 12, 13, 14, 15, 16, 17, 한 6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 모습이 바뀌는 게 되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이분. 흔히 상상하던 보디빌더의 모습은 아닌데요. 제가 직접 운동까지 강행하며 만나봤습니다. 벌써 힘들어. 엄살 부리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열심인데요. 조금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지금 많이 좀 빼야 돼서 유산소를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을 태우긴 하는데요. 열량을 소비를 하긴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좀 지방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대회에 출전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대회 참가한 지? 이번 대회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번 좀 배운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내기 보디빌더를 위해 선배의 혹독한 트레이닝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운동하다 보면 본인과 타협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누군가와 함께 운동할 때 그 에너지는 배가 되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에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회에 임하는 각오 좀 말씀해 주세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에도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처음으로 출전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이제 제가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본선에 앞서 체급 확인을 위한 배측부터 리허설까지 분주한 움직임들이 한창인데요. 이 많은 트로피 중 최고의 트로피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오늘 얼핏 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나요? 금년에 130명가량 돼요. 130명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역대 미스터 전북 선발대회 가운데 금년이 가장 많은 선수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 유난히 이렇게 선수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나요? 네, 종전에는 우리가 대한체육회가 관장했던 엘리트 선수,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한 선수들이 있었고,
또는 이제 생활의 친목이라든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 스포츠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 선수들의 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서로의 교감도 굉장히 높아졌죠. 미스터 전북 선발대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건강한 몸 하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보디빌더 대회 참가하신 여성분들도 계세요.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1년 운동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몸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요. 아무래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더 포커스를 두고 조금 운동을 다르게 한 것도 있고 식단도 조금 다르게 가기도 하고.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아버님들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젊은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그간의 노력과 넘치는 열정이 느껴지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니까 엄청 근육을 막 돋보이게 하려고 힘을 엄청 주시던데요. 네, 엄청 힘듭니다. 힘까지 짰습니다. 요즘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젖먹는 힘까지. 자기 자신을 또 건강과 자기 자신의 그 인내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일과처럼 내 어떤 그 에너지 이제 그걸 갖다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대한의 기량을 끌어내기 위해 다들 막바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을 채우는 응원 소리로 현장의 활기가 더해졌는데요. 손영남 선수, 떨리는 첫 도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총 7가지 포즈를 통해 골격과 자세를 평가받게 되는데요. 제가 더 긴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반가운 얼굴이 나오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 출전이라 그런지 그냥 최대한 배운 대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만 좀 신경 써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1등이 아닙니다. 근육의 선명도와 몸의 밸런스가 최고의 보디빌더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간 흘린 땀이 아깝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무대 아래의 선수들만큼이나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 응원 오셨나요? 네, 아들 응원 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요, 너무 다들 멋있고요. 저도 빨리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대회가 끝나고 떨리는 수상의 순간. 상의 크기를 떠나 선수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수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 가장 긴장되겠죠? 2017 미스터 전북 도봉구.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얻은 값진 결과,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체급 1등은 3번 정도 우승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랑프리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죠. 느낌이 어때요? 그냥 얼떨떨해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랑프리를 하게 되면 이 대회는 이제 못 나오거든요. 타 대회, 이제 전국 대회나 그런 데를 준비하면서 가정에도 이제 충실한 남자가 돼야겠죠.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보디빌딩의 세계. 앞으로도 그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마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저녁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는데요. 당분간 모든 해상은 곳에 따라 안개가 끼겠고 남해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도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채 1km가 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만큼 안전 운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면요. 새로운 물건, 또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폐품에서 명품으로의 변신, 새로운 가치의 재발견을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업사이클링의 매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는 약 5만 톤. 버려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고 있는 쓰레기는 턱없이 적은데요.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 재활용을 떠나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새로운 가치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저희는 좋아요. 제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으로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대학교. 이곳에서 금속공예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재밌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재료를 이용해 액세서리를 만든다고요? 굉장히 가볍고 네. 이렇게 언뜻 보면 은반지 같은 가락지 네. 느낌도 나는데 이게 네. 뭘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거 자전거의 프레임으로 활용해서 이거는 네, 소재 중에 자전거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피부에 적용 가능한 폐자전거의 프레임으로 활용해서 액세서리를 제작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방치된 폐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전거들은 그대로 고철로 버려져서 환경오염이나 비용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청년들에게는 이 폐자전거가 여러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자전거 하나에 이렇게 소품이 많은 줄 몰랐는데 예. 하나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나요? 바퀴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의자로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프레임 부분에 남는 부분은 이제 액세서리 용도로 활용을 하고, 또 체인 같은 것도 액세서리나 소품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버려진 물건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폐자전거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대회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올해 초 예비마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의미에다가 하나의 예.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업사이클링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업사이클링을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고물상에서 나오던 폐자전거들을 보고선 너무 아깝다. 단순히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자원화되면은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자원이 돼버리니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 제품들을 다양하게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과 업사이클링 제품을 내보면 어떨까. 자전거는 핸들부터 바퀴까지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활용만 잘하면 많은 종류의 업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반지와 팔찌, 그리고 자전거 인식표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아무래도 다 각각의 부품들이 다 서로 다른 부품들이 만나서 하나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들이 담긴 하나밖에 없는 제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매력으로 업사이클링의 인기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외 나머지 부품으로도 새로운 업사이클링을 시도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전거의 개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등 인테리어 활용도가 높은 개성 있는 가구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기념품이나 액세서리들, 팔찌, 반지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를 찾은 곳, 이곳에서는 어떤 물건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소재를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하신다는데 정확히 어떤 소재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판들로 저희가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판은 재활용하기가 힘들어 약 90%가 사용이 끝나면 폐기되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돼서 버려지거나 재단 후 남은 자투리 원단의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간판 원단들이 가방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색감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무지개 느낌 나는 네, 그런 가방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네. 컬러풀하게. 네. 수거한 원단들은 세탁, 디자인, 도안, 재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품은 모두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이겠죠?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 이거 간판 그대로 네. 있는 모양을, 그럼 간판 안에 이런 그림이 있어서 그대로 따오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의미로 저희가 프린팅 하기도 하고.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아, 그럼 기본의 간판에다가 살짝의 그림이나 디자인을 덧대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재창조네요, 말 그대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것에다가 재활용을 해서 네. 하나의 디자인을 더하다. 네. 예쁘네요. 색감도 예쁘고요. 버려지는 소재를 이용하지만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만큼은 어떤 제품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지갑, 백팩, 숄더백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노래방 간판이요? 진짜 여기 약간 손상돼 있는 좀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수막, 간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도 비나 그런 눈이나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방수도 되고 생활 방수도 잘 되고요. 또 가죽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원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원단을 또 쓰게 됐습니다. 약간 가죽 느낌, 민주가죽 느낌이 나는데 얘는 뭔가요? 자동차 시트 재질의 가방입니다. 아, 자동차 시트. 네. 이거는 어떤 간판인지 아세요? 알 것 같네요. 동산이에요. 네. 뒷동산은 아니겠죠? 네. 뭐 뒷동산 식당 아니면 부동산. 네. 맞나요? 부동산 맞습니다. 색감이 빨갛고 녹색이고 산뜻하네요. 업사이클 제품들 경우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뚜렷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소재의 원재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업사이클링 제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소장 가치까지 더해집니다. 간판, 그리고 버려지는 가죽, 못 쓰는 가죽들, 뭐 카시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또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나무, 뭐 예를 들어 원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같이 또 이용해서 가방뿐만이 아니라 생활 그런 일상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이 끝난 물건이라도 창의력과 디자인을 더하면 새롭고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업사이클링으로 환경을 지켜보세요. 네, 저는 처음에 뭐 폐자전거나 이 폐간판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 이걸로 뭐 어떤 게 나오겠어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정말 그런 걸 한 번에 씻겨두듯이 정말 예쁜 가방, 멋진 액세서리가 탄생했습니다. 개성도 있고요. 정말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이란 말이 참 잘 어울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환경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물건들이 있다면요. 조금씩 모아서 곰곰이 새활용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뭐 계곡으로 가는 분, 산으로 가는 분 참 많을 텐데요. 또 무엇보다 바다로 가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바닷물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시더라고요. 뭐 수영할 줄도 모르고 물도 무섭고 갔다 오면 뭐 찝찝하기만 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요, 올여름 바다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바다다! 여러분 신나시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이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이 좀 껴서 동참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다에서 좀 제대로 즐기려면 이 수영, 이 수영을 잘 할 줄 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열심히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다에서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아주 재밌고 알차게 바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저와 함께 바다 즐기를 한번 떠나보시죠. 고고고! 대체 뭘 하려고 저리도 큰 소리를 뻥뻥 치는지 궁금하신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하지만 재미는 가득한 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속는 셈 치고 따라가 볼까요? 여기 오면은 뭔가 좀 재밌는 걸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스님 이게 뭐예요? 이거 패들보드입니다. 패들보드? 패들보드란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보드를 말하는데요. 서핑보드와는 달리 노를 저으면서 보드를 타기에 뗏목의 현대판이라고도 불리죠. 선생님, 이 물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 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같은 초보자들도 좀 쉽게 배울 수가 있나요? 아, 예, 이 패들보드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어. 자, 제가 여러분 그 겨울에 서핑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피디님 좌리하면 싹 한번 깔아주시죠. 한겨울 동해바다 위를 저리도 헤매도는 저분은 대체 뉘신지. 저렇게 첨벙거릴 거면 차라리 잠수를 배우던가. 보드와는 절대 절친이 뭐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있나 싶게 내동댕이 쳐졌던 김기환 리포터. 보셨죠? 제가 그때 당시에 물은 물대로 먹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찾았어. 패들보드. 오늘부로 제가 진정한 바다의 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패들보드를 배우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아, 이게 물론 뭐 잘 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1시간? 네. 1시간이면 된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정확하게 좀 장비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정확한 용어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보드와 노. 보드 하나, 노 하나, 준비 끝입니다. 제가 오늘 이 패들보드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가시죠. 1시간이면 된다고 설마 바다 위에서 덜렁 독학을 할 순 없겠죠? 거침없이 파도를 가르는 바다 사나이와 함께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좀 옷 맵시 좀 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들보드 배워볼 건데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좀 부탁드려요. 저한테 이 패들보드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 우선 올라가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제 패들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균형 잡기, 중심 잡기를 하고, 자 먼저 이제 보드의 중앙을 찾고, 그 다음 양팔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그리고 이제 먼저 이 롤링 연습. 롤링. 좌우 롤링을 먼저 연습하고.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중심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 패드를 잡고, 자 먼저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일반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크게 돌리는데 자 이렇게 당기고 꺾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패드를 자유자재 잘 저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겨울에 서핑을 한번 배워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드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패들보드는 어떻습니까? 패들보드는 이제 뭐 일반 서핑과 다르게 이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잡을 것들이 많아요. 자 물에 빠졌을 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 배가 뒤집혀요. 근데 빠르게 신속하게 몸을 들어 올려서 다리 올리고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일어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장비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핀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드를 이제 돌리는데 이제 방향 키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게 물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이제 그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파도에 밀려서 여기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면 이제 이 뒤쪽으로는 오시면 안 됩니다. 방금 또 이렇게 강사님이랑 육지에서 이렇게 배워봤는데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또 오늘 바다의 왕자 강릉의 바다표범 들어보셨어요? 대기요?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당황하신 것 같은데? 가시죠. 자칭 바다의 왕자.
오늘은 제발 허당끼 싹 빼고 체면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일단 보드 위에서 균형 잡고 서는 데는 성공. 어라, 이게 웬일이죠? 흔들흔들 파도 위에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다니 우리 기환 씨가 달라져. 불안한데요. 그렇죠. 저게 안 나오면 기환 씨가 아니죠. 일단 물속에 얼굴부터 디밀고 보는 다이빙 국가대표 김기환 선수. 그래도 지구는 도나요. 어지러운 세상에 나만 온전히 서 있을 순 없나 본데요. 호랑나비인가요? 물하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제가 지금 잠깐 좀 타고 오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좀 시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뭐 가르쳐드릴 그건 아니고 네. 시범 조교가 따로 있습니다. 시범 조교? 네. 누구요, 누구? 우리 여기 에? 저요. 잠깐만. 네. 야, 너가 시범 조교라고?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몇 살? 12살이요. 12살? 네. 아니, 형 혹시 아까 타는 거 봤어? 네. 진짜? 어땠어요? 혹시 냉정하게. 몸개그 같았어요. 뭐라고? 몸개그 같았어요. 넘어지는 게. 그래요? 서서 보여줘야 돼요? 아니 바로 보여줘 그냥. 어떻게? 제가 이거 그러면 장비. 과연 12살 조교의 실력은? 대박. 저 친구 몇 년 탄 거예요? 한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3번 탔습니다. 3번? 네. 3번이요? 네. 3번.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3번째라며. 네. 처음 탈 때랑 지금이랑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진 어때요? 네, 처음에는요. 그 균형도 못 잡고 무서웠는데요. 네. 지금은 아주 바다랑 덤벼도 내가 이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번 바다랑 한번 싸우겠다. 한번 포즈 한번 취해봐. 딱 싸우겠다. 좋아. 조교님의 노하우 전수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역시 자극이 필요했었나요? 잘 나가네요. 근데 어때, 형아 타는 거? 엄청 멋있네요. 잘 타고요. 균형 잡는 노하우만 익히면 금세 즐길 수 있었네요. 당연하지. 자, 이제 멋지게 들어올 차례. 에이그, 착지는 아직 멀었네. 패들보드 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네. 우리 옆에 친구분은? 저는 이제 하루 됐습니다. 하루요? 네. 어제 좀 성공하셨어요? 네, 이제 잘 탑니다. 그래요? 패들보드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이제 운동도 많이 되고 이제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호수에서도 탈 수 있고 바다에서도 탈 수 있고 파도 칠 때도 또 파도도 탈 수 있고. 좀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보여주실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루만 해도 이렇게 잘 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저보다 잘 타시려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친구 따라 강남, 아니 강릉 와서 패들보드에 몸을 실은 경력 1일의 패들보드 체험객. 진짜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건지 조심도 하셔라. 저분이 저랑 같이 오늘 처음 배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타시거든요. 저에 비하면 뭐 이건 최고. 패들보드 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씩이나?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패들보드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즐길 수가 있고요. 체력 소모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못한다고요? 물 위에 뜨는 건 그저 남의 얘기였다고요? 걱정 마세요. 두 손에 노를 꼭 쥐고 보드 위에 올라타면 그것이 바로 지상 최대의 놀이터가 될지니. 올여름 바다를 마음껏 누비고 싶다면 패들보드에 도전해보세요. 색다른 재미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아이들도 여성분들도 하루 만에 다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올여름 휴가지에서 한번 패들보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면서 보양 음식 많이 챙겨 드시죠. 무엇보다도 좀 제철 음식으로 챙겨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여름 기세에 쉽게 꺾이지 말라고요. 저희가 맛있는 제철 보양식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무너지지 말라고 문어 준비했는데요. 함께 맛보시죠. 강렬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때이른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 많으시죠? 이 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고자 흔히들 삼계탕, 장어를 즐겨 드시는데요. 보양식계의 양대 산맥에 도전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는 동의보감에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기력이 쇠해지기 쉬운데요. 문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간 해독 능력을 도와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기력 보충에 딱 좋은 쫄깃쫄깃 영양 만점 문어 드시러 가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상무 시민로에 자리한 음식점. 식당을 꽉 채운 손님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문어 전골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흔한 해물 전골은 가라를 외치며 엄청난 비주얼을 뽐냅니다. 네, 저희는 특별한 해물 전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라도에서 보기 힘든 문어를 선택해서 넣었고요. 문어를 넣음으로써 맛과 영양과 손님들의 이렇게 눈까지 사로잡는 이런 해물 전골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맛의 주역들을 만나볼까요? 주인공인 문어를 필두로 가리비, 새우 등이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통오징어 주변으로 홍합, 대합 등을 예쁘게 올려주고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미나리도 더해줍니다. 여기에 문어 한 마리 딱 강림하시면 와, 이렇게 든든한 보양식이 있을까요? 해산물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저희 해물 전골 한 철판 안에 모든 바다의 맛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많이 팔아야 남는 이렇게 박리담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해물 전골은 싱싱한 해물도 중요하지만 또 이 육수도 빼놓을 수 없는 맛의 비결이잖아요. 네, 저희 해물 전골에 들어간 육수는 홍합과 바지락, 시원한 맛을 위해서 이렇게 넣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야채 종류와 비법의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끓이고 있어요. 쫄깃한 해산물과 담백한 육수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거 여기가 바다인지 식당인지 모르겠네요. 전골은 손님상에 나가기 전 한 번 끓여주고요. 보글보글 끓는다 싶으면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고고! 그리고 육수를 한 번 더 붓고 팔팔 끓입니다. 거대한 산을 이룬 문어 해물 전골. 개운하고 푸짐한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따지지 않고 좋아하게 됩니다. 내물어. 나도 없어 먹을 거. 아, 잠깐 있어. 엄마. 문어 맛이 어떨지 가는 데시죠? 또 이 전골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이 국물이 보약이잖아요. 시원한 국물 딱 들이키면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원래는 삼계탕을 보약식으로 많이 먹는데 저는 여기 와서 문어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 자주 찾게 되겠습니다. 대형 문어도 들어있고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요. 자주 가족끼리 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상무 연화로에 자리한 맛집. 범상치 않은 자태의 이 음식은 뭘까요? 뭐라고요? 황제 문어 보쌈이요? 문어가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어 짱! 손님들의 입맛은 내가 책임진다. 당당한 그 이름 문어보쌈. 문어를 주제로 해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려고 이제 고민하던 끝에 황제 문어보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고요. 이름에 들어가듯이 문어와 보쌈을 접목을 시켜서 김치도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이것만 드시면 심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멍게나 뭐 메밀전병, 뭐 샐러드류를 곁들여서 한 상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해물과 고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문어보쌈. 세상은 넓고 먹을 것 많다지만 이거 안 먹고 지나치면 너무 서운합니다. 보쌈하고 진짜 조화가 잘 맞아요. 같이 보쌈 김치랑 무말랭이랑 같이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파와 양파 등을 넣고 푹 끓인 육수에 돼지고기를 삶아주는데요. 여기에 메밀전병, 새우튀김, 멍게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곁들여줍니다. 산의 진미를 한 음식에서 맛볼 수 있으니 더 만족스럽겠죠. 보쌈 마니아와 해물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맛과 푸짐한 비주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집. 문어 밑에는 돼지고기 보쌈이지 한 접시 깔려져 있어요. 김치류에 같이 싸서 드시면 됩니다. 해산물을 그때그때 잘라 드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먼저 한 입 주세요.
먼저 한 입. 아, 저요? 맛있는가? 엄청 맛있는데? 고소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해물에 기막힌 궁합. 아우, 이거 보세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별미. 문어보쌈을 먹다 보면요, 아우, 이렇게 쌍따봉이 절로 나옵니다. 바다의 깊은 향기와 그리고 그 고기의 그 쫄깃쫄깃한 보쌈 맛이 너무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름엔 삼계탕보다 문어 보쌈이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수안로의 한 식당. 이곳이 자랑하는 문어 음식은요, 짜잔! 바로 문어 짬뽕입니다. 짬뽕의 품격을 확 높였다. 문어가 통째로 들어가 푸짐한 맛은 물론 풍부한 바다의 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고 소주 안주에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쫄깃쫄깃해요. 짬뽕의 신세계! 이 문어 짬뽕을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고향 친구가 또 문어 잡는 어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산지 직송으로 받아가지고 짬뽕을 끓여서 위에 문어를 올리면 좀 여름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고급스럽고 보양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흥 거금도표 꽃문어라네요. 잘 손질한 문어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너무 삶으면 질겨지니까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조금만 데치는데요. 야, 문어꽃이 활짝 피었죠. 또 짬뽕은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집은 국물도 특별한데요. 소 사골하고 방골을 한 6대 4로 해가지고 사골 육수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사골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 다른 육수도 좋은데 사골로 했을 경우에는 좀 국물이 좀 더 진득하고 좀 사골에 또 칼슘이랑 콜라겐 성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어하고 같이 들어가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사골은 매일 5시간 정도 끓이는데요. 야, 뽀얗게 잘 우러났죠? 풍부한 맛의 짬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산물을 넣어 먼저 볶아줍니다. 그 뒤에 푹 끓인 사골 육수를 붓고 센 불에서 끓여주면 짜잔! 오, 속이 확 풀리는 문어 짬뽕 완성! 이 별미는 손님들을 만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질기지 않은 잘 삶아진 문어라 부드럽고 촉촉한데요. 특히 짬뽕 국물이 진해서 문어와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국내산만 쓰니까 이 집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문어가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면발도 되게 맛있어요. 부십니다. 일주일에 와서 2번 먹죠. 여름 보양식으로는 문어 짬뽕이 최고죠. 바다 향이 가득한 문어 전골부터 칼칼함에 속이 확 풀리는 문어 짬뽕까지 다양한 문어 보양식으로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통 문어 하면요, 우리가 숙회로 많이 먹는데요. 저렇게 문어를 이용해서 전골, 보쌈, 짬뽕까지 먹으니까 골고루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상한 보양식에 조금 질렸다면요, 이렇게 특별한 보양식으로 올여름 건강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방학 기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가꾸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인 가족 이상 여수시 내 중고등학생 및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에 실적 우수자 포상과 함께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길라잡이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알차고 뜻깊은 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춘천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강당에서 초등교육 연극 연구회 놀이터의 참여극 무지개 물고기를 공연하는데요. 관람은 원하는 분들은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으로 전화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